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우리 차례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귀한 교회를 나누고 이렇게 귀한 AI에 대해서 고민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앞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미래적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아버지 최신의 세대에 아버지 그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만 홀로 영광 받으 주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깜빡하고 위에 제가 복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만 냅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뛰지 마시고 천천히 하다. 네. 우리 기다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가서 오세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교육 반빠레듯이 정도. 우리는 비용 팩도 아니야. 빠레트로 가는 거야. 절대 그 생수박 가서 물 필요하신 분. 목욕탕에 돈 하나 하면 안 돼요 진짜. 물 필요하신 분. 이게 다 뭐든지 내가 먼저 얘기해야지 싶어요. 아니 저기 장 목사님 그 가도 되는데 이거 됐네. AI 꼬십들 AI가 아니고 목사님 저 생수 대단하잖아. 생수 옮겨야 돼요. 지난번에 휴가 갔을 때 내가 있어야 된다고 절대 강제 안 했어요. 생수 여기 종이 나눠 있습니다. 먼저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글쎄 제가 나 아, 네, 강사님 고맙습니다. 강사님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이거 AI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이제 세미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앞에 있는 장비들이 되게 독특하죠. 보통 교회에서 잘 쓰지 않는 장비들이 앞에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장비를 이렇게 마련한 것은 제가 좀 교회 상황이 점점 더 목회자가 많이 줄어들고 또 목회자 단독으로 사역해야 될 때가 진짜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그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교회 장비를 세팅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점에서 약간의 제가 기계를 좀 사 모으기도 했어요. 지금 혹시나 유튜브를 제가 놓았지만 제 유튜브 사이트에 이렇게 영상도 송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OBS 프로그램이랑 노트북이랑 그 다음에 영상 송출이랑 인터넷이랑 합해서 전체적으로 그 인터넷으로 설교를 송출할 때 또는 뭐 예배 시간 송출할 때 좀 약간 시스템을 그렇게 좀 마련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좀 약간 영상 좋게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세팅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 이거보단 이게 오디오 포켓 3라는 카메라거든요. 이건 따라오고 작은 카메라예요. 일상으로서 브이로그라고 해서 찍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자, 이렇게 돌아다닌다 봐요. 그러면 이거 설정해 놓으면요. 이게 카메라가 따라와요. 동작. 네네, 동작 따라와가지고 영상 만들 수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고, 오리지널로 만약 그 설교 영상 같은 거 찍는다면 교회 만약 PTG 그 카메라가 많이 깔렸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진짜 좋은 영상 설치하려면요, PTG보다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그 다음에 렌즈 그 감각 높은 걸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영상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서 영상과 방송을 둘 다 한다면 이 노트북 좋은 거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그 최소한 300mm라고 할 정도 그 정도로 보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카메라 하나 정도 달면요 영상이 되게 깔끔하게 나오고 막 소리도 되게 이렇게 뭐 음량 제대로 설치하면 소리도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PTG가 감각 렌즈라고 해서 그게 막 퍼지는 거 있잖아요. 렌즈의 그 크기 상관없이. 근데 그거의 크기의 단점이 어두울 때 깨지잖아요. 우리도 막 영상 볼 때마다 주님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영상 뭐 볼 때마다 깨지는 현상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풀프레임 자체가 그 렌즈 그 구멍 자체가 크다 보니까 빛을 더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영상이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되게 큰 교회나 아니면 뭔가 수련회 큰 거 있잖아요. 막 되게 막 몇천 명씩 모이는 그런 수련회 같은 거 있으면요. PTG를 쓰는 게 아니라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를 되게 써요. 특히 대표적으로 소니의 FX30이나 FS3를 많이 써서 그거 갖다가 렌즈 그 크기를 조절해 나가면서 그 설교자를 비출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했던 게 진짜 우리 목사님들 제 현실이 많이 느껴져요. 제가 그 5년 전에 이게 그 평창에 왔었는데 평창에 친한 목사님이 계셔서 한번 놀러 갔었는데 이곳에 목사님들이 많이 줄어들고 계셔 막 그게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혼자 남게 되거나 소수에서 시작하는 것 이제 제가 AI도 되게 고민을 했던 게 그런 부분이 되게 강했어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세워 나아가는 것 중에서 정말 힘든 게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다 쏟다 보면 성도 양육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나 많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방안해야 될까요? 이 시간들을 되게 빨리 단축해야 된다라는 고민점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돈도 많은 것이 아니라서 뭐 진짜 대형교회처럼 막 진짜 엄청 비싼 카메라도 구매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음향도 진짜 빵빵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방송으로도 송출하는 것과 더불어서 AI가 가장 큰 제가 쓰는 장점 중에서 하나가 저는 AI를 통해서 그 어른들 교재를 만들어요. 시간이 없는데 뭐예요?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정리가 필요해가지고 정리를 못하거나 아니면 이 많은 분량 어떻게 다 가지고 막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점을 가지고 살았는데 AI는 그 시간들을 거의 10분의 1 정도 그 이상으로 되게 크게 단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하면서도 성도 양육까지도 할 수 있는 시간적 자태가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를 진짜 간절하게 소개시켜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현실 속에서 진짜 목회를 좀 더 잘해 나가기 위해서 또 성도들 향해서 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AI를 통해서 좀 더 시간 단축을 많이 유익하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이런 시스템 같은 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렴이 시스템을 다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어떤 카메라 사용하면 좋아 하고 여쭤보시면 제가 뭐뭐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좀 돈은 들겠지만 예산 여쭤보고 하면서 좀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나오는 것이 되게 조그만 카메라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가 지금 송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튜브 송출하는 단순히 이 화면만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있는 장면까지도 제가 마음대로 바꾸면 이 자리에서 송출하는 것을 바꿀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유튜브 쇼츠 보면 뭐가 있어요. 막 3분 막 요약해서 막 설교 막 긴 거 막 1분 막 그렇게 요약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좀 더 단축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요. 우리가 그 유튜브 영상 보면 진짜 설교 한번 길면 막 40분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요약하지 하면서 막 시간 막 되게 머리가 아파요. 근데 제가 그런 것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가 캡션이라고 해서 자막이 있어요. 제가 말한 게 옆에 떠요. 자동으로 막 이미 말해줘요. 그러면 옆에서 내가 이런 말 했지 그 부분만 톡톡톡 잘라가지고 3분 쇼츠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거 막 진짜 뜨겁게 하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건 큰 교회만 만드는 거지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한번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무엇일까요? 디지털 목양, AI의 목회의 짐을 덜어주는 동역자라고 지었습니다. 되게 오늘 주제와 너무나 잘 어울리게 만들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차차차. 네, 서론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소명. 저 틀렸네요? 아무튼 이렇게 나오고, 파트 1,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자신감 키우기. 그 다음에 사역의 날개를 다는 재미나이 활용법. 그리고 텍스트를 넘어서 멀티미디어로 사역, 심화. 그 다음에 사역의 디테일을 살리는 꿀팁과 목회적 성찰. 결론은 새로운 목자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도구를 쓴다라는 것이죠. 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멀어서 감도가.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릉 지역에 대해서 한번 좀 약간 정보 자료를 조사했거든요. 강릉 지역의 목회에 치열하고 고독한 사역적인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솔직히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일꾼조차도 우리가 되게 찾기가 어려운 현실들을 경험합니다. 뭐 저희 강릉제일교회가 좀 약간 그나마 젊은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나 적어서 전체적으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진짜 목회적으로 진짜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 감리의 동부연회에서 24년 3월 29일 목사 장로 조사 결과 지역 목회자 73.6%가 교회 소멸을 우려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우리가 어떻게 답을 마련할지를 이 현 시간에서 찾아내야겠죠. 한번 현실적 진단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목회 중립 경정화가 73.6%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경제적인 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아까처럼 뭔가 뛰어난 멋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면 돈을 좀 더 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득해요. 그래서 나도 저런 사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런 사역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들까? 예산 또 많이 들고 또 뭐 어떻게 뭐 들고 그렇게 부담감이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숫자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 또는 재정적 압박 그리고 영적인 소진 막 많이 하다 보면 뭐예요? 번아웃 돼요. 힘들어요, 지쳐요 라고 하는 그러한 번아웃의 현실들을 우리는 경험해 내기도 하죠. 숫자로 보는 우리 현실들은 이래요. 그래서 현실 진단하면 시간의 악순환, 시간 관리 진짜 힘들죠. 이것도 하고 또 성도들이 무엇을 해주고 싶은데 뭣도 못 해줄 때 되게 안타깝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영상도 송출해야 되고 뭐 교육 교재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하기에는 좀 너무 벅차라고 하는 현실들이 너무나 많이 경험되죠. 시간적인 부족, 새 기술 또 배울 염도가 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방식을 반복하게 되고 시간에 항상 쫓기게 돼요. 이 각인은 바로 이러한 아픈 순환의 고리를 끊는 지점에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죠. AI가 어떠한 것인가 라고 얘기해요. 과거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소수에게 묶여있던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AI는 과중한 업무에 지친 목회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여줘요. 진짜 줄여줘요. 이 기능들을 거의 대다수 모르는데 제가 좀 이따 한번 시연해 보일게요. 왜 줄여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사역 본질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디지털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디지털 자신감을 키우기입니다. 마음가짐, 먼저는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 새롭고 유용한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자동차 엔진 구조를 몰라도 운전할 수 있듯이 복잡한 기술을 몰라도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목회자에게 그 새로운 목자의 지팡이가 필요한가라고 하면 새로운 시대의 문해력 또 디지털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와의 소통, 우리 목회를 하면 이제 보면 뭐예요?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도 생각하는데 젊은 애들을 교회에 어떻게 데려올까라는 고민점을 가져요. 그럼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언어가 애들한테 되게 안 맞거든요. 제가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서 진짜 많이 답답한 게 개역개정 성경 4판을 보면요.
우리는 읽고 이해가 가능해요. 근데 청소년들에게 개역개정 4판을 읽으세요 라고 하면요, 이거 단어 뜻 몰라서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설명이 필요하죠. 근데 어느새 성도님들, 어르신들 돌보다가 이제 그 다음 세대가 필요해 하면서 다음 세대에 가면 그 시간까지도 너무나 빡세게 돌아가는 현실들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또 다른 부분은 가짜뉴스에 대한 분별, 정보에 대한 홍수 속에서 성도들을 지키는 방패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아직 미혼입니다. 미혼이지만 이전에 연애하시던 분이 카이스트 분이셨어요. 같이 교제는. 그래서 어느 날 씩씩거시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김서민 전도사님, 네, 왜 그러세요? 제가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너무 과학적인 말씀하시는데 틀렸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 진짜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라고 하시는 그런 소식도 듣곤 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가진 정보가 이게 맞아? 정말 맞아? 라고 생각하는 점도 충분히 있겠죠. 어떤 경우는 인터넷에 보다가 저도 막 믿을 때가 있는데, 그래, 이 정보 맞아 라고 생각했다가 자세히 알고 보니까 틀렸네? 근데 틀린 것을 내가 설교하거나 가르쳤네 라고 할 때 그런 막 되게 부끄러운 마음과 막 쑥스러운 마음들이 되게 쓱쓱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한 번 더 점검하는 것. 그리고 인터넷에서 하나하나 찾기보다는 AI는 그런 것을 한 번에 정리해서 찾아주고 또 설명도 해주고 후에 나가서 이것에 대한 출처도 알려줘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AI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 확보죠. 본질이요, 본질. 말씀 준비하고 신방하는데 뭐도 뭐 하고 하면서 진짜 되게 저희 부목사 같은 거는 막 진짜 심하면 막 10시, 막 11시까지 막 그렇게 노동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너무나 크게 줄어들기 위한 도구로서 AI가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똑똑한 비서 제미나이와 첫 대화하기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AI라고 하면 챗GPT를 거의 보통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챗GPT의 그 시간이 간 지가 벌써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챗GPT, 제미나이랑 챗GPT를 아는 사람들은 GPT를 거의 안 써요. 왜냐하면 기능과 능력과 하는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렇다면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왜 기능과 능력의 차이가 클까요? 거의 자본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제미나이는 구글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챗GPT에 뭐 체프만이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구글의 자본력은 못 따라갑니다. 특히 제가 진짜 많이 확 느꼈던 게 후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로고스 바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그게 영어 원서 프로그램, 영어 원서도 있잖아요. 제가 영어 원서를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한국어로 번역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챗GPT의 경우는 당시에 4.0의 경우는 10줄 쓰고 번역해줘, 10줄 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번역해줘 라고 해야 번역이 가능했어요. 그냥 한 단락, 한 파트를 쫙 드래그해서 번역해줘 라고 하면요, 자기가 마음대로 요약해버려요. 근데 제미나이의 특징은 엄청 많은 분량의 문서를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한국어를 번역해줘 라고 얘기하면요, 그것을 한 2, 3분 만에 한 파트를 그냥 다 번역해줘요. 우리들도 약간 목회를 하면서 영어 원서를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욕망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영어를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되게 생물처럼 나오는 거죠. 번역해주고 번역하는 분량을 되게 빨리빨리 번역해주니까, 제가 로고스 바이블 영어 원서를 번역해서 책으로 파일로 따로 놓은 게 한 10대 권은 돼요. 왜냐면 금방금방 번역해주니까 이런 목회적 유용성이 되게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바로 휴대폰을 사용해서 쓰는 거예요. 보면 뭐예요? 똑똑한 비서 제미나이와 첫 대화하기에서 제가 뭐예요?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해서 뭐예요? 이렇게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제미나이라고 치면 이렇게 제미나이라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뚝딱 떠요. 이게 애플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거기에 거기에 안에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이게 처음 시작점에서 어떠한 일이 가능한지 제보해보세요. Hey 구글. Hey 구글. 이 친구 제미나이를 켜서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화면이 뜨잖아요. 마이크를
키면 이렇게 표가 나요. 마이크가 아니라,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까 사용했는데 이렇게 AI 이렇게 뭔가 물결 표시 하나 있어요. 이걸 켜고 오늘 강릉 날씨 알려줘. 현재 강릉의 기온은 31도이며 하늘이 흐립니다. 오늘 예상 최고 기온은 31도, 최저 기온은 24도이며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강릉 지역에 외국인들이 몇 명 있어? 2024년 3월 기준으로 강릉시에 등록한 외국인 수는 3,496명이에요. 혹시 강릉에 있는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특히 어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써? 강릉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베트남 국적의 주민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으로는 중국, 태국,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많답니다. 혹시 강릉에 있는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베트남인이 가장 많으면 베트남인을 어떻게 선교하면 좋을까? 강릉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는 강릉시 옥천동에 있으며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상담,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주말에도 운영하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방문해보세요.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이런 것도. 강릉 지역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 강릉시는 현재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소방차를 이용한 급수 지원, 도암댐 물 공급,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되고 있죠. 혹시 강릉의 가뭄 상황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 네,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보세요.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 내가 위장이 좀 약한 편이야. 그래서 317 식단표를 만들어줬으면 내 표로 하나 만들어줘. 네, 3일 동안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단표를 짜드릴게요. 첫째 날은 아침에 흰죽, 점심에 닭고기 야채죽, 저녁에 흰살 생선찜을 드세요. 둘째 날은 아침에 쌀미음, 점심에 애호박죽, 저녁에 흰살 생선죽을 드시고요. 셋째 날은 아침에 쌀미음, 점심에 닭고기 야채죽, 저녁에 흰살 생선찜을 드시면 됩니다. 혹시 알레르기 있는 음식 있으신가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의학적 조언이나 진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항상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네, 어떻게 복귀하시나요? 이제 휴대폰으로 제가 쓴 거거든요. 이게 무료면 하루에 제한 어떻게 돼요? 무료는 제가 유료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무료는 하루에 횟수 제한인가 이런 게 있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재미나이 이 라이브를 무료로 한다면 하루에 횟수는 몇 번씩이나 사용할 수 있어? 네, 제미나이 라이브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혹시 제미나이 라이브를 사용하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더 자세히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완전 원래 있거든요. 네네네. 한계가 있거든요. 네네. 한, 없다고 그러는데 있어 이게. 그런 부분이 있네. 잠깐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이 부분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미나이입니다. 되게 재미가 있으신 것 같네요. 네네. 재미나이 얘기를,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기 특히 갤럭시 같으면 헤이 구글 하면 자기가 알아서 이 대답을 해줘요. 근데 가끔씩 자기가 기가 먹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저는 가끔씩 이거 헤이 구글 30분 후에 알람 좀 울려줘 라고 하면요 30분 후에 딱 알람 울려주거나 시간 맞춰서 몇 시에 좀 깨워줘 라고 하면요 자기가 그 시간에 맞춰서 깨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현실적으로 제미나이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휴대폰이 아니라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알겠죠? 이유를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이거보다는 이게 기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날개에 다니는 제미나이의 활용법이에요. 제미나이 같은 AI 같으면요 이거예요. 잘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면 이런 제가 영상을 만들어놨어요. 맞다, 이렇게 찍어야지. 이런 거요. 먼저 영상 이전에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설교 준비 중에서 하나는 그 외국어 번역뿐만 아니라 특히 성경책을 읽다가 제가 청소년들한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을 청소년들에게 맞는 말로 바꿔줘 라고 하는 그 요구를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최근에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연구하는데 그게 혹시 하이델베르크 아시면 그 독일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딱 보다가 이거 독일어 원문의 의미를 더욱더 정확하게 알려줘. 그리고 이 독일어 원어에 따라서 번역해주면 어떻게 돼? 라고 하면서 그 원어에 맞는 취지를 다시금 알려주거나 또 하나는 더 추가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생길 때 이 문답으로 생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알려줘 나가면요 역사적 배경까지도 알려줘요. 거기서 떠나가 이걸 확인하고 싶어. 나에게 이 정보를 알려준 출처를 줘 라는 것까지 줘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만들 때 정말 되게 뭔가 설교 준비하거나 뭔가 만들어 나갈 때 정말 좋아요. 특히 헬라어 원어나 히브리어 원어도 드래그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줘, 말해줘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제가 아까도 아침에 되게 썼지만 이것까지 됐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을 헬라어 네스탈란트 28판으로 읽어줘 라고 하니까 진짜 읽어주더라고요. 한 장 자체를요. 또 창세기 2장을 영어 ESV 버전으로 읽어줘 라고 하니까 영어로 자기가 샬라샬라 하면서 읽어주기도 해요. 그럼 뭐예요? 가끔씩 운전하다가 막 헤이 구글 나에게 마태복음 2장 3장 뭐 어떻게 읽어줘 라고 하면요 운전하다가 지칠 때 마태복음 막 딱딱 하면서 읽어주기도 해요. 그런 기능이 이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권위 세우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틀린 정보 실수하면 막 되게 깨달으면 되게 부끄러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검열도 가능하고 그리고 삶과 연결하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한번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해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대별로 맞춤 전달 주일 설교의 핵심 내용을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바꿔줘 라고 해서 나아간다면 세대와도 통합되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 목회적인 진짜 아픈 게 세대가 되게 갈라져 있다는 현실도 경험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언어를 알면서 그 아이들의 언어를 알면서 이 세대의 언어는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세대의 언어 통합도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따단. 네, 이렇게 영상 잘 만들어놨죠? 이 시간 볼 기능 중에서 하나는 바로 소리가 제미나이의 안 나오네요. 리서치라는 괜찮아요? 기능이에요. 이렇게 제가 보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심층적인 답변,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딥 심층적인 리서치라는 답변 기능이에요. 어필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유는 여기 제미나이 시간이 인터넷에 보면요. 오래 걸리기 인터넷에 가입하고 그래서 딥 빨리 보고, 리서치라는 이런 것을 기능이 보면 있구나. 특히 좀 더 깊이 있는 질문과 고민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했던 질문 중에서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질문일까요? 요즘 중고등부에서 예배 시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특히 유튜브 슈츠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 슈츠가 청소년 주의는 내나 삶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줘. 또한 부모님과 나눌 교재를 만들어줘. 라는 요구했거든요. 이런 것은 가끔씩 예배 들어다 보면 성도님들이 또 젊은 성도님들이 거기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어린아이들 같으면 이런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통 목사님들도 잔뜩 가지고 있어요. 저거 하면 안 좋은데 저거 청소년 그 정서 발달에 진짜 안 좋은데 라는 생각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딥 리서치라는 기능이 어떤 일도 해주냐 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기가 자료를 이렇게 찾아줘요. 보면 동아일보에서 아니면 뭐 유튜브 어디에서 또 어떤 한국인 뭐 여기 청소년 뭐 인천 뭐 거기에서 여러 정보를 자기가 이렇게 찾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출처가 뭐예요? 정확한 곳에서 나는 찾고 있습니다. 틀린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뭐예요? 이게 완성된 건 아니에요. 생각하는 과정을 표시해줘요. 그래서 일상생활 및 사회성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들. 그래서 쇼핑 콘텐츠가 청소년 일상영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스마트폰의 과의존은 학업방해, 집중력 저하, 수면 부족 및 수면의 질 저하를 유발하며 이는 피로누적, 기분 저하, 불안, 우울증으로 이어져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좋지 않습니다. 전문가 해결 방안도 나오죠. 중독에 대한 해결 방안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 디토스의 중요성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 제한 및 운동, 산책, 독서 등 대안적인 취미를 갖는 것이 권장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찾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생각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정보를 얻을 때 정확한 출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출처가 뭔가 내가 꾸며낸 출처나 아니면 이상한 정보가 아니라 정확한 출처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거 좀 멀긴 하지만 이렇게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알려줘요. 그래서 취약한 청소년은 내 모든 가정은 청소년기에 위험할 정도로 중폭됩니다. CO의 전도엽 피질은 20대 중반이 되어서 완전히 발달됩니다. 이렇게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 뭐예요? 전문가에 맞는 글을 써줘요. 이런 것이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진짜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문가가 왔다 하면 우리가 뭐예요? 돈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지불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강사 한 분을 위해서 어떤 한정된 공간 내에서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딥 리서치의 진짜 큰 강점은 우리 교회 현실에 맞는 것으로 제가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들의 그 목회자 상황이 다 달라요. 저도 다르고 각각 교회마다 다른 색깔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색깔을 가지고 그냥 일방적인 한 강사 와가지고 그냥 한 시간 뚝 하고 와가지고 또는 1년에 한 번 올까 두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강사분 한 분이 와서 진짜 전문가지만 가르치는 것은 물리적인 힘든가 또 그 각 교회마다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되게 강해요. 이 자료를 리서치를 통해서 진짜 큰 강점은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 목회 현장에서 그 성도들에게 맞춰서 또는 나라는 비전문가가 전문가로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명령을 내렸죠. 아까 부모들에게 맞는 교재를 만들어줘 라는 것도 했어요. 그리고 후에 나오면 그에 대한 교재도 만들어줍니다. 참고로 제가 이 쪽지를 보내주시지만 이것도 AI로 만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종이를 보셨지만 되게 되게 깔끔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목회를 하면 이렇게 이것도 준비할 시간도 없고 이것도 준비할 시간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최근에 지난주에도 물도 오고 이번 주도 몰아가지고 또 물도 나르고 또 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도움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면서 하나하나 읽고 어디 수정하고 수정할 거 수정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던 거거든요. 보면 분량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이 정도 되게 내용도 되게 문장도 되게 좋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만큼 시간적 단축 또는 우리에 맞는 그러한 내용들을 나누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진짜 많아요. 애들 맨날 보면 예배 시간에 하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애가 저거 정신적으로 좋지 않을 텐데 한번 부모님들과 나눠봐야겠다라는 고민점을 저는 항상 해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런 질문했어요. 우리 겨울 성경학교 대상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장소는 강릉지하교회 예상은 200만 원 2박 3일 일정이야. 주제는 신앙기초 다지기 신학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수련의 계획서를 작성해줘 라는 내용도 했어요. 이것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표를 가지고 쟤한테 맞도록 수정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것의 가장 큰 강점은 우리가 이런 계획표를 짜는데 아웃라인 만드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쓸데없이 드는 시간들이 많아요. 근데 이 AI의 특징 같으면 어떤 것이 가지고 있을까요? 시간을 크게 단축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해요. 중고등학생 200 대상으로 2박 3일 겨울 계획서를 연구 시작했습니다. 핵심 내용 구상, 그리고 예산 및 준비물 계획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가 찾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식단까지도 만드느라고 나 이런 생각합니다라고 찾았다고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주의 신학관지기 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이 경관 신학적 토대에서 만들어집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하나둘씩 만들어 주곤 했습니다. 보시면 예산안.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보셔서 교사 참여 학생 30명, 스태프 5명, 35명으로 가정할 때 1인당 가용 예산 얼마입니다. 2박 3일 동안 총 7개의 식사를 외부 도시락으로 해결할 거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서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표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35명 기준으로 200명의 예산을 맞춰서 이럴 때는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강릉 지역 업체와 협의하여 가격 조정도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도도 알려주죠. 그리고 자기가 찾는 것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수정했죠. 여기에서 참석자는 중고등학생 20명이고 교사는 5명이야.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예산표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수정하도록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이 예산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고 하는 수정표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제가 그 일정도 만들어줘. 라고 해서 표로 만들었죠. 일정 동안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제안도 충분히 합니다. 보통 그래서 제가 만드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뭘 만들까요? 정확히 하면 이렇게? 이렇게 따단하고 완성돼요. 새롭게 수정해서 붙여넣기로 합니다. 또는 내가 뭐예요? 계획한 틀과 아웃라인이 어느 정도 잡혔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수정해내는 이것만 과정을 시간이 거치면 크게 됩니다. 단축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여름 계획 어떤 1년치의 계획을 세우거나 뭔가 수정을 할 때 시간 정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플러스 여기 담지는 않았지만 1년치의 내년 26년도 달력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서 표로 다 만들어줬었거든요. 우리도 또 달력하면 뭐 문서 파일 딱 들어가가지고 달력 하나하나 보면서 몇 월 며칠 그 빨간 날 언제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달력 만들어줘 라고 요구했을 때 이 친구는 언제 쉽니다. 언제 설날이고 언제 광복절이고 언제 추석입니다. 라는 것까지 해서 빨간 그 줄까지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목사님들 1년 계획표를 이제 또 들어가서 또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런 것보다는 AI한테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뭐예요? 시간 크게 절약하고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잘 만들었죠, 애가. 저는 여기서 몇 가지 하나하나 만들면서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만들어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다른 주제죠. 청소년 쇼핑을 위한 부모를 위한 안내서라고 해서 뭐예요? 대화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7분짜리로. 네, 저는 가끔씩 이거 있어요. 그 로고스 바이블에서 영어 원서책 있잖아요. 그걸 번역해가지고 이 오버뷰, 소리로 듣는 것을 바꾸어서 여기서 다운받아서 들으면서 가요. 그러면 신학책 한 권이 어느새 시간 들어가면서 그냥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읽을 시간 없죠. 특히 운전하고 할 때 심심해. 그냥 어떻게 지나갑니다. 라고 막 어디에서 꺾어지세요. 그런 말뿐만 아니라 신학책 읽을 시간 없으니까 저는 뭐예요? 번역해가지고 오버뷰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여기를 누르면 다운까지 받아줘요. 다운까지 받은 후에 그것을 휴대폰에서 듣고 나서 연속재생 해서 여러 개의 파트를 되게 연속해서 들으면서 갈 때가 많아요. 그걸 계속 공부하면서 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오버뷰를 만들 때 단순하게 이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청소년이나 부모님들께 또 성도들한테 가르쳐줄 내용을 만들어줘 라고 해서 이 오버뷰를 만들면요. 이 오버뷰가 성도님들께 가르칠 수 있는 내용으로 또 바꿔서 만들어줘요. 그럼 자기 두 사람이 꿍짝꿍짝 하면서 막 대화를 막 하거든요. 제가 하나의 그 명확한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던져보는 질문들이 있죠. 왜 착한 사람이 고통받지?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뭐 이런 거요. 네, 그쵸.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 문제로 하나님이랑 씨름했는데 그 끝이 놀랍게도 불평이 아니라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정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하박국서의 진짜 클라이맥스죠. 3장. 선지자의 기도이자 노래를 깊이 볼 텐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가 이 장에 대한 신학적인 해설서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걸 만든 게 주석책, 하박국 3장에 대한 영어 원서 주석책을 긁어다가
이것을 만들었어요. 먼저 캔버스라는 것에 대해 캔버스를 통해서 이 판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여기 만들게 하면 AI 오버뷰라고 있어요. 그래서 AI 오버뷰 만들면 시간이 대략 한 5분 정도 지나면 이걸 만들어줘요. 그럼 금방처럼 이렇게 설명해내는 가르쳐주는 그런 음성 파일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설명은 되게 쉬워요.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전체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까 보면 로고스 바이블 제가 있잖아요. 로고스 바이블 이렇게 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12절 하면 이렇게 주석책이 쭉쭉 나와요. 그런데 뭐예요 이게? 영어 원서예요. 제가 읽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예요? 로고스에서 번역을 해주지만 느리고 되게 작아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보면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번역기는 이렇게 번역해달라 하면 이렇게 번역해줘요. 저는 이게 분량이 되게 많아요. 한 파트 전체잖아요. 아까 영어 원서를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읽어줘 라고 했던 내용들이에요. GPT가 아니라 제미나이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게 제가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챗 GPT를 버리고 제미나이를 쓰게 된 게 이것 때문이 가장 컸어요. 이렇게 영어 번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챗 GPT는 10줄 정도 긁어다가 번역해줘 하면 그제서야 제대로 번역을 해줘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길게 번역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튀겨나가요. 번역 안 해주고 그냥 요약을 해버려요. 근데 이 제미나이 가장 큰 강점은 분량이 앵간히 길어도 번역해줘요. 참고로 제가 이것을 워드 프로세서 파일에 넣어서 얼만큼 분량인지 파랗게 해봤는데 워드 프로세서 파일이 19페이지였어요. 그래서 성경 연구는 진짜 좋잖아요 이게. 막 그러잖아요. 또 영어 읽고 막 번역하고 해석하는데도 되게 힘들고 막 그렇게 뭐 제미나이가 토큰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글을 퍼다가 좀 그래요. 이렇게 붙여서 형님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긴 것도 이렇게 제대로 번역해준다. 로고스 긋고 제미나이 3만 원입니다. 반복받게 네. 되는데 뭐 제미나이도 한계점이 있어요. 이게 토큰의 한계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계점이 보시면 제미나이가 이 분량을 다 번역해가지고 커요. 그래서 청소년을 그리고 위한 이걸 그러니까 제가 일장 청소년을 위한 그대로 것을 바꿔줘라고 하면서 단어가 아까는 그 주석책 어렵잖아요. 아이고 어렵잖아요. 그것을 청소년들에게 맞는 언어로 바꾼 거예요. 보면 어쩌면 살짝 화가 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바꿔낸 것이고 또 이 부분은 성도님들 40, 50대를 위한 성도님들을 위한 교재로 만들어줘 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본문 해설 주제별로 딱딱딱 나눠주죠. 그래서 삶을 나누면서 적용, 함께 마무리, 기도문까지 적어주는 아주 일까지 다 합니다.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내용 자체가 단순하게 이걸 그대로 저 PPT도 만들어주죠. PPT요? PPT 그 틀도 짜줘요. 네네. 저 내용을 갖다가 저렇게 지금 저 상황에서 네네. PPT 자료로 만들어주면 만들어줘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잡혀 있어요.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을 넣으면 장면은 네네네. PPT로 네네네. 정리해서 뭐 100%는 아니지만 타이틀이라도 정리해서 그 PPT 만드는 AI 있어요. 네, PPT 만드는 그게 미리 캔버스라고 그것도 돈 들어가요. 미리 캔버스는 이제 PPT 만드는 네. 프로그램이고 여기서 제미나이에서 챗GPT 내가 해봤어요. 네네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내용을 집어넣으면 그걸 PPT로 네네. 만들어줘서 내가 그게 조금만 더 보충해서 이건 아직 안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제가 캔바를 쓰거든요. 그 PPT 만드는 그 AI 캔바를 써요. 제가 아는 바는 교회제 다니면 그걸 무료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캔바라고 해서 그 PPT 만드는 AI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걸 주로 써요. 그래서 그걸로 포스터도 만들고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포스터 디자인들 진짜 좋거든요. 제가 원래 그 다른 교회에 있는 그 다른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거 교회제 다니면 법인 등록한만 하면 교회재단에서 아이디가 한 몇십 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써서 형님 목사님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저한테 아이디 하나 줘가지고 저는 그 프리미어를 공짜로 쓰고 있어요. 제가 그걸 한 번 더 알아봐야 되는데 교회재단이면 무료라고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나누거나 이렇게 고민하거나 하는 좀 전체적인 시간 단축 및 좀 내용을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틀을 이렇게 AI를 통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AI 화요법이라고 하면 또 다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렇게 나눈 것뿐만 아니라 신방 메시지 작성, 오랜 투병 생활로 지친 성도님께 시편 23편을 넣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의 초안을 작성해줘. 또 소그룹 교회 시작, 직장 속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을 주제로 청년부 소그룹에서 나눌 토론 5가지 만들어줘 라고 하면서 뭔가 고민해야 될 너무나 빡센 시간을 단축해주는 현실들을 경험하게 되죠. 아이고. 10분 더 쉬었다야죠. 네? 45분 했는데 문제 10분 10분 쉬고요? 네, 알겠어요. 10분 쉬겠습니다. 메모리가 안 들어가지고 PC상에는 그러면 네? 제미나이 구글닷컴 네네네. 이걸로 네네. 저 그걸로 사용합니다. 그게 이제 그 아까 그 화면에 쓰는 거죠? 네네네. 이거 AI 스튜디오는 미드전이도 무료 버전을 사용해요? 사용 안 해요? 이거 다 저 미드저니는 제가 쓰는 게 유료 버전 쓰고 있어요. 네네. 근데 결국 다 돈이다. 각각 유료 버전하고 무료 버전 처음 들어가겠네. 옐로로 하면 제하면 한 목사님의 강의가 1시간짜리거든요. 그 유튜브 링크를 우리 동네 성도들은 그건 바로 이제 보지 말고 로봇 바이블 쓰기 되게 좋겠네. 네네네. 로봇 바이블 가지고 번역해서 네, 정말 좋습니다. 제공을 해주고 또 그 강의를 가지고 질문지를 또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마인드맵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유튜브 애들이 요약하는 그각 AI 사이트에 장단점들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노트북 앱 그리고 그 1시간짜리 강의한 그 전체 스크립트를 또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를 옛날에는 그러면서 다 사진을 썼잖아요. 근데 지금 전체 스크립트를 그 강의 1시간짜리 전체 그 내용들을 다 문서로 이걸 가지고 뭐 20분짜리로 요약을 해주고 5분짜리로 요약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잘한다. 이게 어렸을 때 그냥 보시죠. 이거 제미나이에서도 제미나이 네네. 챗봇 같은 걸 하시는데 챗봇 같은 거요? 어떤 내용? 그 챗봇은 GPT에서 그 챗봇을 만드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제미나이에서 그런 게 나와요. 아, 그런 것은 여기 위에 있는 기능 중에서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잼스 탐색하기로 해서 이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요거 네네네. 카메라잖아요. 네네네. 요거 얼마예요? 시스템은? 이거 카메라 하나는 지금 80만 원 정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제가 유튜브 영상 네네. 유튜브 주일날 나가는데 그 뭐지 휴대폰으로 찍고 아. 우리가 이제 뭐 프로그램을 하고 OBS 거의 보통 쓰실 텐데요. 네, 그걸로 해서 나가는데 지금 그게 좀 잘 되긴 되는데 여기 답변하면 되게 좋고 네.
이게 화질 되겠냐고. 이게 동작 보시면 되잖아. 네네. 카메라 렌즈고. 네, 이게 단점이 가까이에서 거의 사용해야 되는 단점이 우리는 있습니다. 뭐 작으니까 네네. 가능한데 지금 이건 유선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무선으로 프로그램으로 연결은 안 되나요? 혹시? 이게 무선 유튜브로 이게 스트리밍은 가능한데 네. 이게 좀 사용하기 좀 더 번거롭거나 힘들죠. 이게 우리가 지금 느리거나 할 때. 무선으로 사용하거든. 그게 휴대폰이니까. 아, 네네. 휴대폰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녹음되면 우리 이제 컴퓨터 여기 방송국 컴퓨터에서 네네. 또 받아갖고 녹화하면서 네네. 여기서 이제 유튜브를 올리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이건 유선이니까 네네. 무선으로도 가능한지 이게 비싸요. 80만 원. 얼마나 돼? 80만 원이요? 네, 80만 원 싼 편이네. 네. 이게 보통 이제 유튜버들이 많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네,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건. 네네. 제일 위해서 이런 거 하시 오늘 저기 강의 기념으로 하나 선물씩 그럼 좋지 우리야. 필요하신 분 여기다 적으십시오. 여기다 저기 시험을 봐야 돼. 그 사용법을 잘 아는 사람에 대해서 봐야 돼. 제가 조금 빨리 알아서 80주년 기념으로 하나 딱 드리는 거다. 아니 우리 지금 이걸로 사용하는데 학산 꽤 많이. 아 이게 얼마나? 80만 원. 80만 원? 마이크까지는 100만 원 잡아야죠. 스탠드. 아 이렇게 화면이 끌고 다니는 거구나 이게. 네. 이게 우리 프리즘으로 쓰거든요. 프리즘 라이트네. 아, 프리즘 쓰세요. 그러니까 요 사이즈니까. 네. 요 정도면 이제 3명 괜찮아요. 좋죠. 근데 프리즘도 옛날 거 쓰니까 또 저기 뭐야 업그레이드 하니까 지금 현재 기종하고 또 안 맞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네. 휴대폰이. 근데 제가 프리즘보다는 OBS를 더 추천하는데 가끔씩 그 큰 게 보면 목사님 설교하고 나서 자막이 밑에 뜨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걸 만들 수 있어요. OBS 최대는 OBS랑 파워포인트 두 개. 네네. OBS? 네네. OBS 프로그램 그러면은 이 프리즘보하고 같이 비슷한 프로그램이에요? 비슷한데 훨씬 더 기능이 많아요. OBS. 네네. 아, 그걸로 한번. 그것도 한번. 근데 제가 유튜브를 혹시나 보시면 제가 올리면 알겠지만 이 화면과 이 화면을 번갈아 바꾸는 것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요거 화면에다가 이제 자막, 이렇게 자막으로 처리하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 화면 나오다가 이제 제가 뭐 성경이니까 자막을 그리고 변환이 됐더라고요. 네네. OBS. 네네. 그거 사용합니다. 네네. 영어로 좀 나오는데 이거 한글로 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포켓 2로 사진은 한국어로 번역해줘. 아이고. 이렇게 이 자체를 한국어로 나오게 할 수 있지. 네, 이렇게 거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이 친구를 이렇게 넣지? 미국인 선교사를 만드는 왜 이 친구는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이 설정 자체를 한글로 나오게 할 수는 없을까? 잠깐 볼게요. 강릉에 있는 합산 장로교회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쓰다 보면 10분 기다렸다가 다른 거 하고 있다가 근데 이거는 이 지금 그런 사이트 진짜 여기 있는 써보니까 이거는 진짜 무료로 쓸만한데 이제 매달 이제 또 비용이 나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얼마인지 네. 이게 다 잘 나오면 모르겠네요, 되게. 네. 강릉에 있는 합산 장로교회에 대해서 잘 나오나요, 선생님? 일단 왜 오지 말랬잖아. 강릉에 있는 합산 장로교회 김영환 목사님에 대해서 알려줘. 이거를 막 챗GPT하고 네네. 제미나이하고 막 비교해서 아니라고?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네네. 제미나이 훨씬 낫잖아요. 네, 훨씬 낫죠. 네. 어떤 때는 챗GPT가 훨씬 나아요. 자기가 또 분명히 김영환 나왔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능력치가 원래 토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능력 그 자체가 달라요. 네. 정보가 없는 거야. 빅데이터에 안 들어있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데 추정된데 그러니까 확실치가 않은 겁니다. 독립운동 사람들도 양양이 있던데. 선교자 김용호 써요. 인정하게 됐을 때 쭉 나오는 거니까. 목사님 활동도 마세요. 야, 목사님 나왔다. 강남상교는 특설가의 뉴스 기사에 없는 김용호 목사님. 강사님을 잘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0시장에서 강릉 동의합 국설 때 김용호 목사님 성도들과 함께 눈을 치우며 예배를 회장하는 내용이 기사가 있었대. 맞아요? 네, 이번에 한번 다시 시작해도 괜찮겠죠? 네, 또 다른 실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주보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보 파일이, 이게 주보를 만들면 진짜 뭐 되게 가슴 찢어지는 게 오류나거나 틀린 거 썼을 때가 진짜 힘들잖아요. 이게 참고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주보 파일이거든요. 이렇게 올려놓고, 마우스가 이렇게 한글로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을 놓습니다. 이게 지난주 거예요. 여기서 맞춤법이나 이렇게 명령을 한번 준다고 합시다. 한글 파일에서 맞춤법 띄어쓰기 내용 이상한 거 한번 찾아줘 라고 명령을 합시다. 자, 이걸 가끔씩 쓰긴 해요. 그래서 8월 31일자 주보를 보면 어떤 내용일까요? 시간 좀 걸립니다. 저희 집 같으면 되게 그 선 쓰고 쓰거든요. 그 인터넷을 그 빨라가지고. 근데 역시 좀 약간 와이파이는 항상 느려요. 이렇게 보면 오류 및 수정 재간 해서 이렇게 보면 원문이 이렇다 라고 하면 수정을 이렇게 제안을 해줘요. 지난 주간도 합성어, 영화부 합성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띄어 쓴다고 얘기해도 합성어 분립. 그래서 분립은 한 단어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색한 표현 해서 조금씩 케어되는 은혜에서 수정 제한, 조금씩 케어되는 은혜 또 왜냐하면 캐대다라는 것은 이중피동으로 어색한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에게 은퇴 장로님께서 소천하셔서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지난주 주보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트로 해서 아까처럼 그 문서 파일로 다시 이동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기능, 자, 마우스가 여기서는 좀 약간 거리가 있어서 그런데, 네네. 이렇게 지난주와 이번 주 걸 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지난주 주보와 이번 주 주보를 이렇게 놨거든요. 서로가 맞는, 서로가 같은 부분과 틀린 부분을 설명해줘 해서 이렇게 놓으면 네네네. 가끔씩 주보할 때마다 지난주와 같은 내용을 넣고 넣어서 제가 좀 많이 걸리거든요. 틀린 걸 제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난주 주보와 이번주 주보를 넣고 서로가 맞는 것과 틀린 것을 알려줘 라고 하면요, 맞는 것과 틀린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놓고 난 다음에 알려줘요. 그래서 뭐예요? 가끔씩 우리가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같이 볼 때마다 주보 여기 틀렸어요 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되게 쓰리잖아요. 진짜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파일에서 두 주보의 공통점과 파일, 그래서 정기 예배, 조직 및 인력, 그래서 고정 안내 문구, 기타, 틀린 점, 이렇게 36, 37, 이렇게 성경 설교 제목, 봉독, 그다음에 뭐 어떻게 찬양 예배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지난주는 한가족주일이고 이번 주는 유찬 선교사님 선교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맞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비교점을 이렇게 나누어서 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목회를 할 때마다 주보가 한 단어 틀리면 진짜 마음이 쓰리고 눈치도 보이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틀리거나 뭐 어긋나는 점을 이렇게 AI가 잡아주기도 합니다. 앞으로 안 들리겠네. 박상균 틀려도 그냥 이렇게 파일 두 개를 비교해가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주보나 아니면 다른 행정 같은 것도 되게 잘 잡아줘요. 왜냐면 우리들에서 뭐 특히 오늘 막 물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물들이 이만큼 분량이 어떻게 오는데 이것을 각 교회 몇 명씩이나 성도가 있어, 그것에서 한번 제대로 나눠줘 라고 명령하면 그것도 AI가 알려줘요. 재미나게 그거보다 계산기 들어주지 말고 네, 이제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영상도 아까 만들 수 있기도 하고, 제미나이를 통해서 대본, 또 AI 이미지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캡컷으로 영상 편집하면 뭐 진짜 우리가 진짜 3분 영상, 1분 쇼트 영상에서 그런 것도 쉽게 편집하고 만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대략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면요. 보통 되게 다 찾고 하는데 막 시간 걸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되게 시간을 크게 단축해 주기도 합니다. 또 기도의 안내 영상 30분 만들기에서 어떠한 재미나 뼈대, 대본 및 기획을 세우고 뭐 주제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본과 장면에 어울리는 이미지 4개를 제안해줘 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이미지도 만들어줘요. 그리고 캡컷으로 영상 편집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디테일을 만드는 꿀팁이기도 해요. 제가 가끔씩 포스터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포스터를 만들 때 진짜 단순하게 만들면 그 구글 AI 스튜디오를 통해서 포스터를 어느 수련에 있어 이런 것에 대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요, 진짜 뚝딱 하고 만들어줘요. 그것도 시간 만들고 되게 아프잖아요. 그거 뚝딱 만들어주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 나오는 그 외국 AI의 큰 단점 중에서 하나가 한글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미나이 구글 AI 스튜디오를 쓸 때마다 뭐 어떻게 쓰냐면, 그 심령 대부흥의 포스터를 만들어줘 라고 한 다음에 뒤에 텍스트는 지워줘 라는 얘기해서 텍스트는 따로 파워포인트로 다시 만들어서 써놔요. 그렇게 써놓기도 해요. 아니면 어떤 디자인이 만들어졌어요.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 구글 제미나이에서 올린 다음에 여기에 맞는 색깔을 내게 추천해줘 라고 하면요, 어떻게 쓰는, 어디에 위치해 놓고 그 내용 쓰면 좋겠고 어느 색깔을 쓰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색깔에 그 이름 있잖아요. 색깔 뭐 FF 막 그런 게 뒤에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아래 써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스터 어떻게 만들까 힘들까라고 하면 이렇게 AI한테 시켜서 포스터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이렇게 나오면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나노바나나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특징이 보통은 영어로 써야 돼요. 아직은 한국어가 되게 연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아직 한글 깨져요. 2015년에 25년도 강릉
이거 하면 한근 깨져요. 근데 어떤 디자인은 만들어 주죠. 제가 이걸 아까도 실험해 봤을 때 되게 실패했을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 실패하냐면 한국어로 썼을 때 실패했어요. 이것을 제가 네? 영어로 번역해서 올려야 되는. 네네네. 보통 영어로 번역해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해서 올리면 이것이 만들어 주긴 해요. 근데 한국어로 쓰면요. 제가 아까도 막 제 사진 올려놓고 이것을 어떻게 옷 입혀줘라고 하면서 막 명령했는데도 명령 안 따라줬거든요. 그래서 진짜 포스터를 만들어 주는데 이 명령을 아직도 이게 외국산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어로 다시 써야 이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하면 만들어 주긴 합니다. 여기서도 네, 괜찮습니다. 오타도 무시해 줍니다, 얘가. 네. 그래서 뭐예요? 바꾸죠. 아, 네네. 강릉 이미지라는 건 맞아 돌아다니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건 실제 인물의 이게 아니요, 실제는 아니에요. AI가 만든 거예요. 실제 만들지. 이거 만들죠.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나노바나마로 실험한 게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사진 찍었잖아요. 제 사진 딱 올려놓고서는 여기에서 청소년에 맞는 옷으로 바꿔줘 라고 하니 옷만 싹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그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약간 고급 전문가가 쓴 것처럼 한번 명함도 만들어주고 모두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진짜 전문가가 만들어준 것처럼 사진은 되게 그 사진에서 색감을 되게 꾸며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지 프로그램 따로 안 쓰고 그냥 제미나이에서 기본 제미나이에서도 이미지들이 다 형성이 되는. 네네네. 저거는 좀 파일로 프린 파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 이걸 해서 여기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공유도 되고 네. 이렇게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좀 오전에 좀 약간 실험했을 때 제가 산 타고 노는 그 장면 사진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두 개를 사진 겹쳐놓은 다음에 나를 여기에 진짜 있는 것처럼 만들어줘 했을 때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디자인도 충분히 꾸며놓을 수 있고 제가 또 하나 플러스로 보면 이게 미드전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디자인 만들어주는 AI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AI가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명령어를 또 영어로 줘야 돼요. 그럼 영어 주면 이렇게 먼저는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미지를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줘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주보에 쓰는 파일이에요. 주보에 쓰는 그런 이미지를 제가 만들어 달라고 명령했었어요. 그래서 이 띠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16대 9로 해서 이런 강릉 바다 해지는 강릉 바다 이미지를 만들어줘. 그래서 여기서 영어 쓸 때 강릉 sea 여기 써 있잖아요. 그리고 sunset 하면서 자 명령을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뭔가 주보에 멋있는 디자인 띠지도 만들고 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를 딱 집어서 보면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여기 밑으로 좀 내려야 되는데 이 친구가 너무 커서 밑으로 내기가 힘듭니다. 아무튼 이런 이미지로 아까처럼 움직이는 영상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만들어 놓은 게 이것도 아이고 파일이 안 보입니다.
여기선 안 보여. 제가 파일에 이거 정리는 안 해놨네요. 요걸로 저희 그 중고등부의 인스타 메인 화면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다가 파워포인트로 글자를 써가지고 그 강릉제일교회 중고등부 9월 행사 해서 그 움직이는 이미지에다가 글을 써놨죠. 그러니까 디자인이 되게 깔끔하고 되게 멋있고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뭐가 가능할까요? 홍보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좀 더 좋은 영상, 그래서 좀 더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 또 강릉 지역에 이사 오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좀 더 알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홍보 문구나 홍보 포스터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퀄리티가 아까 보듯이 되게 좋아요. 뭐 대충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고급진 사람의 손을 좀 약간 쥐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풀풀 들기도 하죠. 이거. 네, 또 사역의 디테일을 만드는 꿀팁 2기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은 알려줄 텐데, 요즘 그 제미나이에서 만드는 내용 중에서 이게 하나 있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사진 만들었듯이 이게 하나 있어요. 세팅해서 네, 스토리북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내용의 이야기를 만들어줘. 왜 주부 파일이 위에 있을까요? 이것의 강점 중에서 하나는 진짜 이야기 책을 만들어줘요. 특히 영화 유치부 애들이 듣기 좋을 만한 이야기 책을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이것에 대해서 한 아가씨가 차근차근 읽어주기까지도 해요. 네네, 구연동화죠. 그래서 뭐예요? 아까 제가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을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목이 이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설명해 줘요. 이걸 좀 줄여서 놔야겠다. 이렇게 해서 동화책이 네네. 그래서 드넓은 사악한 가운데 거대한 신의 산이 우뚝 솟아 있어요. 산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살았죠. 그들 중 갈렙이라는 어린 소녀도 있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뭘까요? 들려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가 안 나오니까 지금 상황이 좀 그렇고, 이렇게 모세가 산을 오르는 그런 이미지도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유치부 영화부터 유초등부 같으면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하나 만들고 좀 아이들에게 되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되게 좋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미나이가 이런 요용성도 있기도 합니다. 아이고. 참 이름도 잘 지었다. 재미나이. 지금 이제만 그것도 그냥 재미나이 원래 오리지널. 네, 기능입니다. 네네네. 다른 저기 이미지 쪽이 아니고. 네네. 그래서 어린아이 동화책 만들기, 그 다음에 꿀팁 오디오 주보도 만들어줘서 음성 변환 그런 내용까지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AI 시대의 목회 윤리라는 고민이에요. 제가 이것을 그 작년인가 했던 그 영상까지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AI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하면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는 대체가 아닌 보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돕는 거예요, 돕는 거. 네네. 그리고 진실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AI 정보는 반드시 검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단은 진리만을 선포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AI가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그것을 약간 나를 돕는 도구로서만 사용하는 그러한 양심적인 그러한 곳에 사용되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온기를 분명히 잃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새로운 목회자의 지팡이, 또 도구라고 했었죠. 도구를 손에 들고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AI는 우리의 사역의 본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더 집중하게 만들도록 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AI가 할 수 없는 사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는 그런 사역은 AI가 하는 일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니는 그 본질성은 지키고 분명히 이 도구를 사용해서 좀 목회의 어려움과 목회의 좀 더 시간적으로 좀 너무나 어려운 그 시간을 이겨내고 좀 바르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의 손을 잡아주는 것. 아픈 마음을 안아준 따뜻한 눈빛,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진실한 관계는 AI가 감당을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사님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을 좀 생각하시면서 AI에 대해서 좀 더 잘 사용해 나갔으면, 좀 바쁜 일상 속에서 좀 짐을 좀 덜었으면 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그 사이트 네. 링크를 네네네. 카톡방에 좀 올려주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좀 빼놓은 게 좀 있기도 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캡컷 사용이라든지 나머지 뭐 미드전이 어떻게 제대로 사용하는 건지 그건 좀 제가 시간 관계에서 좀 많이 빼놓긴 했어요. 근데 이것까지 제대로 사용하면, 특히 캡컷 사용은 그 특히 영상 제대로 만들 때는 진짜 되게 좋아요. 그건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PC에서 그냥 구글에서 그냥 제미나이 치고 바로 들어가면 되나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심하면 휴대폰에 제미나이 부른 다음에 뭐요? 뭐 어떤 작업 좀 해줘. 아니면 아까 제가 자주 하는 것처럼 그 막 어떤 성경 구절 읽어줘라고 하는 것도 되게 네 잘하죠. 지가 다 해줘. 네네, 자기가 다 해줘요. 저는 영어를 이제 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명령했지만 영어 어떻게 하는지 좀 공부 좀 가르쳐줘라고 하면서 그것도 한번 할 생각이에요. 3만 원 내야지 좀 풍성하게 가르쳐준다는데 진짜로 좀 따라 좀 찾아. 그렇긴 하죠. 그렇죠. 무료하면은 인기를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에서 하나 빼놨던 기술 중에 하나가 동영상 기술이 있는데, 제가 이걸 만들어 놨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제미나이는 하루에 5번까지만 하루에 무료는 하루에 5번만. 아까 질문이 됐어. 근데 아까는 아니래요? 여기 나와 여기 보면 아니 한 번에 보시면 First, we're gonna gently fry 이거요. our 제가 garlic. 있잖아요. 이게 제 사진 놓고 나서 내가 마늘 볶는 동영상을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자기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사진 하나 올려. 네네. 네네. 보시면 되게 First, we're gonna 이렇게 gently fry 얘기하잖아요. our 다 garlic 딱 하는 사진 한 장만 with 올린 chili 거예요. oil. 네. 페이크도 있습니다. 요즘 페이크가 많은 세대이긴 합니다. 아 그럼 이게 어디 요리 쌌는데 템버스에서? 아니요, 이건 제미나이, 네, 제미나이 하나에다가 제 사진 올리고 내가 마늘 기름 그 고추 기름에 마늘 볶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줘라고 명령했더니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리가 나오는데, 소리는 그 지글지글거리 칙한 소리와 함께 제가 영어로 나는 이걸 뭐 고추 기름에 마늘 볶고 있습니다라고 영어로 막 하는 소리, 그 대사까지도.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죠. 모르는 사람 진짜 안 들어가요. 자기가 다 속아요. 바로 쟤는 보이스피싱 당해요. 왜? 난 거기하고 얘기해. 아니 여기하고 얘기하고. 아니 그 거기하고 얘기하자면 왜 자꾸 내가 잘못 앉았어요. 난 죽였다고. 혹시 더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감사를 드려야지 시찰에. 시찰해서 줘야지. 그럼 우리 아는 시찰을 기본적으로 아니 그거 아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차 강의를 다르네. 다음에는 내 준비해서 한번 내가 강의를 이름만 내는 거야. 아니. 진짜 내가 얼마나 좀 있잖아. 내가 지난주에 N2 모니터 스피커를 거기 가는데 잘 몰라.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 N2 사진을, 윅스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디다가 얘기하는데 팝하면 사진 찍어놓으면 어디 얘기하면 무슨 색깔에서 어디를 얘기하나. 사진 찍어놓으면. 용만 모를 때 사진 찍어내려가서 설명해주는 거 나온다니까. 안정사는 저 밤에 방황하는 사람 어디다 써먹어요? 어디다 써먹어요? 예, 조남동이 저희들이 지금 세교회가 조남동이 아저씨 우리 내일 단지 될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동안 지금 못 가져가지. 그걸